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거제를 찾아 조선업체 노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노사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노조는 근로자를 배려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거제를 찾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차례로 방문해 노사 모두를 만난 이 장관은 구조조정에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빠른 구조조정이 오히려 실직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파업을 전제로 해서 어떤 것을 지금 이렇게 감당한다는 것을 정해가는 건 옳지 않다. 노사 당사자가 똘똘 뭉쳐서 서로 협력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협력적인 구조조정을 해가는 것이. 하지만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노사정 대화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위기를 초래한 정책 담당자나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산자부라든지 정부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저는 정말로 안타깝고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한편 협력업체들은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규제 완화와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이후 영남권 5개 시도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은 즉각 정부 발표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부산과 대구, 경북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용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자 경남과 울산은 정치적 결정이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경남은 탈락 지역인 밀양에 대한 민심 달래기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고육지책이지만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밀양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엄영수 의원은 수용 불가, 김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 경제 논리가 아니고 막판에 이제 이 정치 논리로 정무적 판단으로 돌아섰던 거지. 반면 대구 경북 지역은 용역 결과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신공항 대응은 5개 시도와는 별도로 독자 대응하기로 했고 대구 국회의원들도 국회 차원의 용역 검증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신공항으로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8km 정도의 활주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10년 동안의 정설이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크게 반발했던 부산시는 그 수위는 점차 누그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추세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지역 간 행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면서 후보지 중에 한 곳이었던 가덕도는 각종 개발 사업이 백지화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공항과 함께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가덕도 눌차만 인근 마을. 보상을 노린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 최근 3년 사이 땅값이 서너 배나 올랐습니다. 가건물로 해놓고 허술하게 지은 데가 몇 개 있어요. 그런 데는 딱 사람이 안 써요. 신공항 건립 예정지였던 가덕도 대양 세바지 마을에는 우후죽순 빌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들어선 이 빌라들은 3.3제곱미터당 매매가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분양을 하는데 한 달에 1,500만 원에 분양을 한다 이 말이지. 동네 분위기상 굉장히 높은 거죠? 어떻습니까? 비싸기고 어느 정도 물어볼 때 비싸. 3,000명을 오르내리던 가덕도 주민수는 지난 2013년부터 급격히 늘어 2년 만에 무려 7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신공항 공약 발표와 더불어 부산시의 2조 5천억 원대 가덕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변 개발을 바라고 보상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올 거다 보고 보상을 노린 투기다고 봐야죠. 대박을 꿈꾸며 투기에 나섰던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투기 행식으로 땅 산 사람은 저희끼리 싸움을 하고 소송 먹고 소송판 도망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두 번의 도전 끝에 결국 신공항 유치에 실패한 가덕도.
개발 신기루가 사라진 지역에서 흔히 목격되는 씁쓸한 풍경들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손때 묻은 추억 속 옛 물건들을 모아 주민들이 직접 박물관을 운영하는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농촌 문화를 기록하는 동시에 고령층이 대부분인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볏짚을 넣고 발을 움직이자 새끼가 꼬여 나옵니다. 옛 농촌 마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새끼틀이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쇠못을 나무판에 박아 만든 탈곡기는 콤바인이 보급되기 전까지 알곡을 수확하는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이런 걸로 탈곡을 해갖고 이제 했는데 이걸 해보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이게 없어져서 그렇지. 뭐 옛날 추억이 막 서리죠. 뭐 지금 보고 이래 해보니까. 사라져가는 농촌의 생활상을 후세대에 알리기 위해 건립된 마을 박물관. 마을 주민들이 방치돼 있던 낡은 비료 창고를 고쳐 직접 만들었습니다. 전시물 200여 점 역시 7, 80대가 대부분인 주민들이 손수 기부에 모였습니다. 옛날부터 쓰던 생활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모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한 게 나와서. 박물관이 마을의 명소로 거듭나면서 정부 국가기록관리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서 이웃 간 정도 돈독해졌습니다. 다 우리 자식들은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제 그 신문을 챙기고 이렇게 자꾸 마을이 이제 이렇게 모이지고 단합이 됩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열정으로 문을 연 마을 박물관. 외지인들에게는 추억을, 마을 주민들에게는 화합의 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장마도 주말만큼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대신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7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지나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고 화요일과 수요일 다시 장맛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지만 오후로 갈수록 하늘빛은 깨끗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20도를 가리키면서 어제와 비교하면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한낮엔 밀양 31도, 창원 30도, 거제는 29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진주가 18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산청 29도,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단계 그 이상을 가리키겠습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 후보로 사천 출신의 4선 박동식 도의원을 뽑았습니다. 제1부의장 후보에는 진주 출신의 최진덕, 제2부의장 후보는 양산 출신의 정재환 도의원이 각각 선출됐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판용 도의원이 뽑혔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다음 달 5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21개 사업 가운데 클린 사업장과 생태하천 복원 등 3개의 사업은 마쳤고 민간 연구개발센터와 기숙사 건립 등 18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은 노후화된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혁신산업단지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년간 3개 분야 21개 사업에 국비 등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달 경남의 수출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불황형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의 5월 경남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액이 2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1% 감소했고 수입액도 14억 7천만 달러로 21.5% 줄었습니다. 교역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무역 수지는 14억 3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경남무역협회는 선박 부문이 46.5% 감소해 전체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로템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10달 동안 제한됩니다. 현대 로템은 대구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업 계약 위반으로 대구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이 같은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현대 로템이 지난해 233억 원짜리 스크린도어 공사를 따낸 뒤 하도급 업체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템 측은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가 농업회사 법인과 함께 진주에 이슬송이버섯 스마트팜을 구축했습니다. 이슬송이버섯 스마트팜은 진주시 이반성면에 온실하우스 11개 동 규모로 KT의 기가 스마트팜 솔루션이 적용돼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등 생육 환경이 4계절 내내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KT는 농업회사 법인과 함께 농장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완전 자동화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이 항전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전면 교체합니다. 카이는 인천 송도 컨벤시에서 열린 제3회 해양안전박람회에서 수리온 항전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스마트 시스템은 복잡한 제어 기기들이 터치 스크린으로 통합되고 항법 장치와 통신 장비가 듀얼 시스템으로 적용되며 2019년부터 납품되는 관용 헬기와 수출형 헬기 등에 적용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어제 밀양 예림초등학교 제비 동아리 학생들과 제비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들과 건물 안에 둥지를 튼 이발소와 제비가 많은 상남면 대흥마을에서 탐구 조사를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제비 탐구 동아리를 운영해 올해는 60개 학교의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고 공익광고와 생태환경 체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의 대표 연극단인 진주 극단 현장이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단체상으로 금상과 개인상으로 최동석 배우가 최우수 연기상을, 임미경 작가가 희곡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극단 현장은 진주지방에 전해오는 의적의 설화를 그린 2016년 신작 강목발이로 출품해 작품의 밀도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극단 현장은 1974년에 창단한 경남의 대표 극단이며 상근 직원 12명과 회원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부산시와 거가대교 운영사가 감사원의 인하 권고에도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유료 도로 중 가장 비싼 데다 징수기간도 최장 40년으로 산정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통행료 50% 인하와 정기 통행 차량 할인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